어저께 제가 거인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한번 이제 빠지면 끝까지 뿌리를 뽑는 성격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료들을 약간 더 모았는데 이제까지 이제 거인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만 봤죠. 간접적인 자료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집트 겁니다. 이집트에 보면 이렇게 거인 왕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이제 일반인들이 노예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왕이나 신의 전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 임한 이 거인, 네피림 거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신의 노릇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간접 자료만 이제 자꾸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직접 자료가 지금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서양의 중립적인 학자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거인이 여기 이집트에 이제 또한 이제 옛날에 이제 유물인데 여기 보면 거인 왕이 있고 이제 인간 노예들이 있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은폐하고 조작을 할 수 없는 게 또 있죠. 아주 거석 문명들. 여기 이제 레바논의 바알벡이라는 이제 지역인데 이제 베크 지역의 바알이다 이러한 이제 지명이죠. 성경적으로. 근데 거기 보면 뭐 1200톤 가까이 되는 엄청난 직각기둥 형태의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라비아 지방 이쪽 지역 사람들의 이제 전세에 의하면 홍수 후에 이제 니므로 같은 이제 구스의 후예들, 함의 후예들, 걔네들이 거의 다 거인들입니다. 네피림의 DNA가 넘어와갖고 모계를 통해갖고 걔네들이 이제 것을 만들었다. 뭐 레바논 마론파는 이제 가인이 만들었다 그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거 갖다가 이제 니므롯이 만들었다. 니므롯도 거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게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이제 모노라이스 통블록 돌이죠. 이게 현대과학으로도 이게 이 엄청난 거대한 돌을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서양 학자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거석 문명도 메가라이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증명이죠. 직접 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서양 학자들이 이제 찾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악한 무리들 중에는 이제 복제하려는 무리도 있겠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많은 이제 신문 기사들. 여기 보면 이제 그린란드의 에스키모 전설 중에 9피트짜리 거인들이 있었다. 그린란드에. 지금 덴마크리언인가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 이제 이러한 많은 자료들이 목격담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지 않고 이제 중간에 이제 차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고 앞으로 이제 서양의 중립적인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많이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간접적인 자료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큰 화석, 발자국 화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룡도 발자국 화석이 있죠. 우리나라 고성이나 이런 데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룡의 이제 골격 화석, 특히 전신 골격 화석이 안 발견되고 조큰 화석만 발견이 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뭐 지질학적 특성이나 뭐 이제 어떤 변동이 화석을 만들기 어려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인도 전신 유골 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전신 유골 발견되면 동영상이 없다, 뭐 뽀샵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NT로서 공룡도 조큰 화석이 있듯이 이제 거인들도 조큰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많고 이제 화질이 흐린 것밖에 없어서 제가 좀 생생한 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많이. 여기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에 거인 발자국이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종교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인을 섬기는 거죠. 뭐 신이라 하면서 이게 다 이제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이거 어쩌다 우연히 이제 물이 지나가면서 조그만 돌이 이렇게 침식을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 하나만 보지 말고 다른 그 생생한 자료들을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거인의 발자국을 신처럼 섬기고 있죠. 요거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 이제 여기 개천에 이렇게 이제 개천이 흐르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거인 발자국이 일렬로 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도의 어느 지역인데 여기도 이렇게 거인 발자국이라는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경계가 너무 명확해 갖고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보는 것들은 더 생생한 것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흐릿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거인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생생한 게 있어서 새로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갈로르라는 지역에 있는 거인 발자국 이제 화석이죠. 이 모든 걸 갖다가 어쩌다 우연히 생겼다. 침식이 생겼다. 지질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지질 과정이 생겼다 하기에는 무리가 가죠. 사람보다 훨씬 큰 이제 거인 발자국이죠. 발가락이 5개 아니면 6개입니다. 항상.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라즈부스키라는 지역에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이제 발자국 화석은 이전 저희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죠? 화질 좀 좋은 거 보면 이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람 일반인이 러시아 아가씨가 서 있네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5개죠. 이것을 사람이 조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 우연히 생겼을까? 아니면 진짜 거인이 존재해서 발을 찍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뭐 사암 같은 뭐 퇴적암 같은 것일 텐데 퇴적암에는 이제 발자국이 찍힐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라구아이에 있는 이제 발자국 화석입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파라구아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에 이제 옛날에 영화에 많이, 다큐멘터리 나왔던 그거죠. 일본 방송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제 거인 발자국 화석입니다. 뭐 이 옛날에 이 거인이 이 돌을 갖다 발로 찍었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균열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이제 자이언트 트레일 거인의 발자국 열입니다. 이렇게 걸어갔는데 얘가 이제 평탄한 지형을 걸어갔는데 이제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얘가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조반 뭐 공룡들이나 걔네들도 아주 수직 절벽에 이렇게 찍혀 있죠. 그거는 이제 발자국이 좋큰 화석이 그것들은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한 거죠. 그런 사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인이 뭐 샌들을 신었는지 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일루미나티 학자나 진화론 학자들 중에도 이제 이런 거 보고도 이제 느끼는 바가 없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주 이제 파독시 강변에 이제 수감류 거대 공룡과 거인의 발자국 화석이 이렇게 다 있죠.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지역에 찍힌 이제 샌드를 신은 거인의 발자국 화석이죠. 이거는 인도에 있는 이제 화석인데 발자국 화석인데 이것도 샌드를 신은 것 같아요. 뭐 창조과학회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미국 창조과학회죠. 거기 보면 이제 샌들을 신고 삼엽충, 삼엽충을 밟고 있는 그런 거인의 발자국 화석도 있는데 여기 이제 30cm입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큰 이제 거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벨리즈라는 지역의 동굴에 있는 거인 발자국 화석이죠. 굉장히 생생하죠. 샌들을 신었네요. 이거는 이제 보츠와나,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있는 거인 발자국 화석이죠. 요거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뭐 타오에라는 호수 근처에 있는 거인 발자국 화석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뭐 한 230만 년 전 된 그 암석에서 발견된 거대한 사람, 그렇죠? 거인이죠. 거인 발자국.
화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진짜 뚜렷하죠. 여기 아치도 선명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죠. 발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시대가 안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인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안 맞으니까 이거 외면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리라는 거는 하나라도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이 그래서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창조론을 할 때도 모든 자료에 맞는 창조론을 찾아야 됩니다. 적당히 이제 자료가 100개가 있는데 99개만 맞추고 1개를 틀리는 창조론이라면 다시 수정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뭔가 성경 말씀에서 조명을 우리가 덜 받은 거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진화론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창조론을 철두철미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요건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거죠. 일본 규슈 지방에서 발견된 거인의 화석이죠. 거인 발자국의 화석이죠. 이게 인간의 발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독일학자들이 쓴 책이 나오는 거죠. 요것은 이제 그 유명한 러브락 동굴에 있는 요 사진이 이제 흐릿한 것밖에 없어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서양 학자들이 이제 러브락 동굴을 여러 번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거인의 손자국, 사람을 잡아먹던 이 거인들이죠. 굉장히 큰 인디안들이 얘네들하고 싸웠죠. 그래서 요거죠. 요 사람 굉장히 크죠. 뭐 1.5배 이상 큰 훔볼트 뮤지엄에 있다는데 러브락 동굴에 있는 네바다주의 그 거인의 이제 손자국이죠. 그죠? 이 백인이 이제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는 거죠. 큰 칼하고 비교를 해서 굉장히 크죠, 손이. 얘네들이죠. 사람을 잡아먹었죠. 파이유트 인디안의 어린애와 이제 여자들을 잡아먹었다. 뭐 그러죠. 이거죠. 요 사진.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뭔가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뭐 암컷 네피림들이죠. 저는 이거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거의 거대한 인간 유사 생물체라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이제 네피림이다 이렇게 암컷 네피림 여자 거인의 어떤 뭐 장신구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러브락 동굴에서 나온 게 이제 훔볼트 박물관에서 찍은 거죠. 이제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다시 이런 자료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생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인 인디안들이 이제 네피림을 사냥하는 거죠. 뭐 죽기도 하죠. 왜 그러죠?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가 누굴 잡아먹었죠? 맘모스 같은 거대한 동물을 헌팅하듯이 처음에는 이제 거인들의 힘과 능력에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훨씬 기민한 호모사피엔스들이 거인들을 이제 거꾸로 사냥해서 이제 거의 멸종을 시키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뭐 동서양 공이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인간들의 전쟁에 이제 거인들이 개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고 창세기 심지어 14장에도 그 가나안 연합군 5개 왕들하고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로니아 쪽에 4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양측에 다 르파 족속,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탱크처럼 거인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은 영상인데 이 거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가 동서양 공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민간 전승이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 그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레바논 백향목, 샴나무만큼 키가 컸다. 여기 한 30m대인데 성경 말씀을 그 비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문자 그대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전 세계적인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10m대의 거인까지 존재했다. 그래서 한 이만한 놈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죠? 샴나무 키에 필적하는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거인의 전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이 거인에 대한 전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동물종을 발견할 때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발견을 못해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처음 보는 동식물인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제 찾으면 새로운 동물종과 식물종을 찾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거인에 대한 원주민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인종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 유사 생물, 거대 생물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눈이 하나짜리니 뭐 뿔 달린 애든지 뭐 그다음에 두개골이 좀 이상한 애든지 인간하고 유사하면서도 뭔가 기형적인 요소가 있었죠. 잡종이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크리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하나짜리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전승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더 재미난 얘기 하겠습니다. 거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심지어 이게 잭 더 슬레이어인가 뭐 그 잭과 거인에 대한 영화일 텐데 여기 보면 머리가 2개짜리 거인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영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파타고니아의 전설에 의하면 이제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레 마젤란도 실제로 그 탐험가 마젤란도 실제로 이 거인을 봤다고 썼어요. 자기 항해 일지에다가.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깡그리 무시하죠. 학자들이. 그거 안 됩니다. 자기가 학계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찾아야죠. 그러면 그 과거에 마젤란 같은 사람들이나 스페인 정복자들이 적었던 일지가 전부 다 거짓말이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12피트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4m대의 거대한 거인이 머리가 2개짜리가 있었다는 사람을 잡아먹는 투헤디드 자이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 얘를 죽이는 거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괜히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 거인들은 일반인들보다 기형적이죠. 왜? 그 출생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물이 아니라 이종간 교배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물체였죠. 그리고 얘네들이 고대에 왕 노릇을 했죠. 인간들을 지배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인간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많은 이교도들의 신은 실제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하늘의 신이 아니라 이 거인들입니다. 자칭 이제 하늘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이 거인 족속들이죠. 요즘 영화에도 이렇게 거인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맘모스나 공룡같이 거대한 그 생물체들하고 필적할 만한 크기는 얘들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인하고 맘모스, 공룡들이 이제 같은 시대 어느 정도 시대가 겹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대에 뭐 공룡도 그렇고 맘모스도 그렇고 거인도 그렇고 엄청나게 환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동화 속 얘기 같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팩트, 진실이 허구, 픽션보다 더 기묘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발전사관이나 진화론 사관에 의해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거인들과 기형적인 거인들과 공룡, 맘모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급작스러운 노아 홍수에 의해서 다 얘네들이 죽죠. 그러죠. 뭐 이제 재창조론에서는 노아 홍수 이전에 또 격변이 몇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데 어찌됐건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격의 거인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 일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나름대로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실을 알면 사람들은 그것에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을 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악당이 하는데 일말의 진실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게 이게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조금밖에 진실이었고 실제로는 그게 사상누가 공허한 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인 재현성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고대사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 전제에 의해서 고대사나 그 고고학이나 고생문학을 쓴 것들이 많죠. 진화론 패러다임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이 상식이 무너지죠. 아주 이 멘트가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 이제 감히 이런 세상 영화하고 성경 말씀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니고데모라는 최고의 성경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땅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네피림 거인 얘기는 땅의 일입니다. 그렇죠?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영원 구원, 영원 구원을 믿겠냐? 하늘 일은 뭐죠?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땅의 일은 이제 물과 피로 거듭나라. 그게 땅의 일이고 하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자, 곧 하늘에 지금 있는 인자, 땅에도 계시면서 하늘에도 동시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죠. 그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 일인데. 하여간에 이제 우리가 땅의 일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일을 믿겠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심리학, 어떤 철학적, 심리학적 이런 걸로 다 바꿔놨어요. 이것이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진짜 하늘의 엄청난 능력의 복음인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인간적인 복음으로 만들어 갖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내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거인들 있는 거 믿는데 못하러 그렇게 자꾸 자유를 찾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뭐 이러더라고. 근데 그 말에는 이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어떤 그 협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다 믿고 다가서다 보면 세상에 어떤 학문으로도 알 수 없는 어떤 고차원 학문으로도 알 수 없는 실체적인 진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는 자세가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물론 이제 해석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자세로 성경을 이제 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제가 거인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한번 이제 빠지면 끝까지 뿌리를 뽑는 성격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료들을 약간 더 모았는데 이제까지 이제 거인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만 봤죠. 간접적인 자료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집트 겁니다. 이집트에 보면 이렇게 거인 왕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이제 일반인들이 노예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왕이나 신의 전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 임한 이 거인, 네피림 거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신의 노릇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간접 자료만 이제 자꾸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직접 자료가 지금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서양의 중립적인 학자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거인이 여기 이집트에 이제 또한 이제 옛날에 이제 유물인데 여기 보면 거인 왕이 있고 이제 인간 노예들이 있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은폐하고 조작을 할 수 없는 게 또 있죠.
아주 거석 문명들. 이게 이제 레바논의 바알벡이라는 이제 지역인데 이제 베크 지역의 바알이다 이러한 이제 지명이죠 성경적으로. 근데 거기 보면 뭐 1200톤 가까이 되는 엄청난 직각 기둥 형태의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라비아 지방 이쪽 지역 사람들의 이제 전세에 의하면 홍수 후에 이제 니므로 같은 이제 구스의 후예들, 함의 후예들, 걔들이 거의 다 거인들입니다. 네피림의 DNA가 넘어와갖고 모계를 통해갖고 걔들이 이제 이 것을 만들었다. 뭐 레바논 마론파는 이제 가인이 만들었다 그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거 갖다가 이제 니므롯이 만들었다. 니므롯도 거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게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이제 모노라이스 통블록 돌이죠. 이게 현대과학으로도 이게 이 엄청난 거대한 돌을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서양 학자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성 문명도 메가라이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증명이죠. 직접 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서양 학자들이 이제 찾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악한 무리들 중에는 이제 복제하려는 무리도 있겠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많은 이제 신문 기사들. 여기 보면 이제 그린란드의 에스키모 전설 중에 9피트짜리 거인들이 있었다. 그린란드에. 지금 덴마크령인가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 이제 이러한 많은 자료들이 목격담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지 않고 이제 중간에 이제 차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은 이제 나오지 않고 앞으로 이제 서양의 중립적인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많이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간접적인 자료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크 화석, 발자국 화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룡도 발자국 화석이 있죠. 우리나라 고성이나 이런 데가 하죠. 그래서 이 전승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더 재미난 얘기 하겠습니다. 거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심지어 이게 잭 더 슬레이어인가? 잭과 거인에 대한 영화일 텐데, 여기 보면 머리가 2개짜리 거인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영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파타고니아의 전설에 의하면 이제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레 마젤란도 실제로 그 탐험가 마젤란도 실제로 이 거인을 봤다고 썼어요. 자기 항해 일지에다가.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깡그리 무시하죠. 학자들이. 안 됩니다. 자기가 학계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찾아야죠. 그러면 과거에 마젤란 같은 사람들이나 스페인 정복자들이 적었던 일지가 전부 다 거짓말이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12피트는 얼마입니까? 거의 4m대의 거대한 거인이 머리가 2개짜리가 있었다는 사람을 잡아먹는 투헤디드 자이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얘를 죽이는 거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괜히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 거인들은 일반인들보다 기형적이죠. 왜? 그 출생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물이 아니라 이종간 교배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물체였죠. 그리고 얘네들이 고대에 왕 노릇을 했죠. 인간들을 지배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인간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많은 이교도들의 신은 실제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하늘의 신이 아니라 이 거인들입니다. 자칭 이제 하늘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이 거인 족속들이죠. 요즘 영화에도 이렇게 거인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맘모스나 공룡같이 거대한
그 생물체들하고 필적할 만한 크기는 얘들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인하고 맘모스 공룡들이 이제 같은 시대, 어느 정도 시대가 겹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대에 이 뭐 공룡도 그렇고 맘모스도 그렇고 거인도 그렇고 엄청나게 환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동화 속 얘기 같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팩트, 진실이 허구, 픽션보다 더 기묘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발전사관이나 진화론 사관에 의해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거인들과 기형적인 거인들과 공룡, 맘모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급작스러운 노아 홍수에 의해서 다 얘네들이 죽죠. 그러죠. 뭐 이제 재창조론에서는 노아 홍수 이전에 또 격변이 몇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데 어찌됐건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격의 거인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 일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나름대로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실을 알면 사람들은 그것에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을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는 거죠. 큰 칼하고 비교를 해서 굉장히 크죠, 손이. 얘네들이죠. 사람을 잡아먹었죠. 파이유트 인디안의 어린애와 이제 여자들을 잡아먹었다. 뭐 그러죠. 이거죠. 요 사진.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뭔가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뭐 암컷 네피림들이죠. 저는 이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거의 거대한 인간 유사 생물체라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이제 네피림이다 이렇게 암컷 네피림 여자 거인의 어떤 뭐 장신구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러브락 동굴에서 나온 게 이제 훔볼트 박물관에서 찍은 거죠. 이제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다시 이런 자료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생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인 인디안들이 이제 네피림을 사냥하는 거죠. 뭐 죽기도 하죠. 왜 그러죠?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가 누굴 잡아먹었죠? 맘모스 같은 거대한 동물을 잡아 헌팅하듯이 처음에는 이제 거인들의 힘과 능력에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훨씬 기민한 호모사피엔스들이 거인들을 이제 거꾸로 사냥해서 이제 거의 멸종을 시키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뭐 동서양 공이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인간들의 전쟁에 이제 거인들이 개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고 창세기 심지어 14장에도 그 가나안 연합군 5개 왕들하고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로니아 쪽에 4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양측에 다 르파 족속,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탱크처럼 거인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되게 짧은 영상인데 이 거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가 동서양 공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민간 전승이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 그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레바논 백향목 샴나무만큼 키가 컸다. 여기 한 30m대인데 성경 말씀을 그 비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 문자 그대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전 세계적인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10m대의 거인까지 존재했다. 그래서 한 이만한 놈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죠? 샴나무 키에 필적하는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거인의 전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이 거인에 대한 전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동물종을 발견할 때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발견을 못해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처음 보는 동식물인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제 찾으면 새로운 동물종과 식물종을 찾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거인에 대한 원주민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인종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 유사 생물, 거대 생물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눈이 하나짜리니 뭐 뿔 달린 애든지 뭐 그다음에 두개골이 좀 이상한 애든지 인간하고 유사하면서도 뭔가 기형적인 요소가 있었죠. 잡종이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크리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하나짜리다 여러 가지 얘기도 걸어갔는데 내가 이제 평탄한 지형을 걸어갔는데 이제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얘가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조반목 공룡들이나 걔네들도 아주 수직 절벽에 이렇게 찍혀 있죠. 그건 이제 발자국이 조큰 화석이 그것들은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한 거죠. 그런 사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거인이 뭐 샌들을 신었는지 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일루미나티 학자나 진화론 학자들 중에도 이제 이런 거 보고도 이제 느끼는 바가 없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주 이제 파라독시 강변에 이제 수감류 거대 공룡과 거인의 발자국 화석이 이렇게 다 있죠.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지역에 찍힌 이제 샌드를 신은 거인의 발자국 화석이죠. 요거는 인도에 있는 이제 화석인데, 발자국 화석인데, 이것도 샌드를 신은 것 같아요. 뭐, 창조과학회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미국 창조과학회죠. 거기 보면, 이제, 샌들을 신고, 삼엽충, 삼엽충을 밟고 있는 그런 거인의 발자국 화석도 있는데, 여기 이제 30cm입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큰 이제 거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벨리즈라는 지역의 동굴에 있는 거인 발자국 화석이죠. 굉장히 생생하죠. 샌들을 신었네요. 요거는 이제 보츠와나,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있는 거인 발자국 화석이죠. 요거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뭐 타오에라는 호수 근처에 있는 거인 발자국 화석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뭐 한 230만 년 전 된 그 암석에서 발견된 거대한 사람, 그렇죠? 거인이죠. 거인 발자국 화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진짜 뚜렷하죠. 여기 아치도 선명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죠. 발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시대가 안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인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안 맞으니까 이거 외면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리라는 거는 하나라도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이 그래서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창조론을 할 때도 모든 자료에 맞는 창조론을 찾아야 됩니다. 적당히 이제 자료가 100개가 있는데 99개만 맞추고 1개를 틀리는 창조론이라면 다시 수정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뭔가 성경 말씀에서 조명을 우리가 덜 받은 거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진화론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창조론을 철두철미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거죠. 일본 규슈 지방에서 발견된 거인의 화석이죠. 거인 발자국의 화석이죠. 이게 인간의 발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독일 학자들이 쓴 책이 나오는 거죠. 요것은 이제 그 유명한 러브락 동굴에 있는 요 사진이 이제 흐릿한 것밖에 없어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서양 학자들이 이제 러브락 동굴을 여러 번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거인의 손자국, 사람을 잡아먹던 이 거인들이죠. 굉장히 큰 인디안들이 얘네들하고 싸웠죠. 그래서 요거죠. 요거 사람 굉장히 크죠. 뭐 1.5배 이상 큰 훔볼트 뮤지엄에 있다는데 러브락 동굴에 있는 네바다주의 그 거인의 이제 손자국이죠. 그죠? 이 백인이 이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룡의 이제 골격 화석, 특히 전신 골격 화석이 안 발견되고 조큰 화석만 발견이 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뭐 지질학적 특성이나 뭐 이제 어떤 변동이 화석을 만들기 어려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인도 전신 유골 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전신 유골 발견되면 동영상이 없다, 뭐 뽀샵이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NT로서 공룡도 조크나석이 있듯이 이제 거인들도 조크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많고 이제 화질이 흐린 것밖에 없어서 제가 좀 생생한 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많이. 여기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에 거인 발자국이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종교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인을 섬기는 거죠. 뭐 신이라 하면서 이게 다 이제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이거 어쩌다 우연히 이제 물이 지나가면서 조그만 돌이 이렇게 침식을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 하나만 보지 말고 다른 그 생생한 자료들을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거인의 발자국을 신처럼 섬기고 있죠. 요거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 이제 여기 개천에 이렇게 이제 개천이 흐르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거인 발자국이 일렬로 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도의 어느 지역인데 여기도 이렇게 거인 발자국이라는 이제 전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경계가 너무 명확해 갖고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보는 것들은 더 생생한 것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흐릿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거인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생생한 게 있어서 새로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갈로르라는 지역에 있는 거인 발자국 이제 화석이죠. 이 모든 걸 갖다가 어쩌다 우연히 생겼다. 침식이 생겼다. 지질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지질 과정이 생겼다 하기에는 무리가 가죠. 사람보다 훨씬 큰 이제 거인 발자국이죠. 발가락이 5개 아니면 6개입니다. 항상.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라즈부스키라는 지역에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이제 발자국 화석은 이전 저희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죠? 화질 좀 좋은 거 보면 이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람 일반인이 러시아 아가씨가 서 있네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5개죠. 이것을 사람이 조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 우연히 생겼을까? 아니면 진짜 거인이 존재해서 발을 찍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뭐 사암 같은 뭐 퇴적암 같은 것일 텐데 퇴적암에는 이제 발자국이 찍힐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라구아이에 있는 이제 발자국 화석입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파라구아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에 이제 옛날에 영화에 많이, 다큐멘터리 나왔던 그거죠. 일본 방송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제 거인 발자국 화석입니다. 뭐 이 옛날에 이 거인이 이 돌을 갖다 발로 찍었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균열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이제 자이언트 트레일 거인의 발자국 열입니다. 이렇게